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콜옵션이나 풋옵션, 커버드 콜, 보호풋 같은 거를 주식이랑 채권으로 복제하는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이런 문제는 조금 올드하긴 한데 나올 가능성이 없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생분들은 셀프 스터디 같은 거를 푸실 텐데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면 매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할 때 잘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바로 문제 넘어가면은 첫 번째 문제는 이항 모형에서 복제하는 건데 2년짜리 이항 모형이죠. 제가 일단 주식이랑 콜옵션, 풋옵션의 그 노드 과정들은 다 구해 놨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위험 중립 확률은 참고로 0.7입니다. 자, 이랬을 때 물음 1이 콜옵션 복제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이렇게 풀어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동적 해지를 해줘야 되니까 이쪽 부분에서 일단 연립방정식 세워주고 이쪽 부분에서 연립방정식 세워주고 이쪽 부분에서 연립방정식 세워서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일 때 콜옵션의 주식이랑 채권의 개수를 다 구해줘야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T는 1에서 주가가 한번 상승했을 때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콜옵션의 현금흐름 복제를 하려면은 이때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가 14,400원이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요. 14,400 QS 플러스 채권은 만기에 9,000원을 주니까 9,000 QB가 되고 이게 5,400원이다 라는 식 하나랑, 두 번째로 주식이 여기서 한번 하락하면 8,400원이 되죠. 8,400원 QS 플러스 9,000 QB는 0원이다. 이거를 연립을 해서 푸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를 여러 번 하면 귀찮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결국에 저희가 복제를 한다는 거는 균형하에서 변동성을 일치시켜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 조건으로 그 각 시점별의 가치를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콜옵션에 델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델타가 이 시점이든 이 시점이든 이 시점이든 저희가 현물이랑 채권으로 콜옵션의 델타랑 똑같은 델타를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균형하에서는 이 시점에서 콜옵션을 복제했으면은 현물이랑 채권의 가치가 2,400원이 딱 맞아야 되고요. 이 시점에서 복제를 했으면 3,600원이 딱 맞아줘야 되는 조건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딱 0원이 맞춰줘야겠죠. 이게 콜옵션뿐만 아니라 풋옵션이 됐든 저희가 이따가 물음 2부터 보호풋이 됐든 변동 델타를 일치시켜주고 가치를 일치시켜주면은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는 쉬운 문제예요. 근데 변동성이 일치라는 데서 조금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콜옵션이나 이런 걸 복제를 할 때 저희가 콜옵션의 델타만 일치를 시켜주고 다른 변동성에 대한 자료, 아실 분들 아실 만한 감마나 세타 같은 건 저희가 이런 건 복제가 안 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복제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다르게 말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변동성 자료가 일치가 안 되니까, 복제가 안 되니까 저희가 동적 델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변동성까지 저희가 다 처음부터 일치를 시킬 수 있었다면은 한번 T는 0 시점에서 QS랑, 그러니까 주식 수랑 QB 채권 수를 저희가 픽스를 해놓으면은 이대로 쭉 냅두면 돼요. 근데 이 다른 자료가 다르니까 저희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과정에서 QS나 QB 수량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얘네들은 복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불일치하니까 그게 오히려 동적 포트폴리오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개만 알고 저희가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그러면은 델타를 일치를 시켜줘야 되니까 현재 시점에서 콜옵션의 델타를 먼저 구해주면은 t는 0에서 콜옵션의 델타를 구해주면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은 3,600원이고 이렇게 변동은 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3,600분의 5,000이 되니까 0.72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했을 때 t는 1에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콜옵션의 델타가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주면은 이쪽에서는 차이가 5,400인데 이쪽에서는 6,000이죠. 그래서 0.9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뭐 볼 것도 없이 여기서 변동이 0이니까 콜옵션 델타가 0이라고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물음 1에서 콜옵션 각 시점의 델타 0.72, 0.9, 0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델타를 일치시켜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의 수량은 0.72가 되고 여기는 현물의 수량이 0.9, 여기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변동성을 일치를 시켰으면은 가치를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했어요. 자, 일단 보면은 현재 콜옵션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치가 2,400원이에요. 2,400원이 아까 저희가 주식 수량을 구했을 때 0.72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현재 주가가 만원이죠. 만원 곱하기 QS가 지금 0.72, 0.72에다가 플러스 현재 채권의 가치는 보여주면은 한 개당 9,000원을 1.0으로 두 번 할인해주면은 8163.27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8163.27에다가 QB를 곱했을 때 이게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산기가 있으면은 빠르게 구해줄 수 있다 보니까 이를 구해주면은 채권 수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88이 나와요. t는 1, 주식이 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식 수량 0.9죠. 다시 전으로 넘어가서 주식이 한번 올랐을 때는 12,000원인데 이때 저희가 0.9개를 들고 있고 이때 채권 t는 1에서의 가치는 8163.27에서 5%가 상승한 8571 1.43 정도겠죠. 이 8571 1.43 곱하기 QB가 주가가 상승한 경우 콜옵션이 3,600원이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빠르게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0.8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바로 0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페이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물음 2, 3, 4는 이제 보호풋이잖아요. 보호풋에서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보호풋에서는 델타가 콜옵션 델타가 아니라 보호풋에서는 델타가 현물 자체의 델타 1이겠죠. 여기서 풋옵션의 델타를 더해줘야 되는데 현물의 델타가 1이고 풋옵션의 델타가 어차피 1 콜옵션의 델타 빼기 1이기 때문에 결국에 콜옵션의 델타랑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음 1에서 구한 거를 또 바로 써줄 수가 있고 물음 3, 4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현물은 계속 0.72, 0.9, 0개인 거를 알 수가 있고 변동성 위치를 바로 해줬고 가치만 잡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S 더하기 S 플러스 P 보호풋의 가치는 제가 따로 뭐 특별히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주가에 이거에서 그냥 단순히 각 이 상황에서의 이 풋옵션 가치들을 다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호풋의 가치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일치시켜 주면 돼요. 주식은 저희가 다 픽스를 해놨으니까 또 아까처럼 채권으로만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보호풋의 가치랑 채권의 시점에서의 가치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T는 0 시점에서 저희가 1563원의 가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때 주가가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처음에 0.72개를 보유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8163.27 곱하기 QB만큼 저희가 채권을 보유를 할 텐데 여기서 QB를 계산을 해줄 수 있죠. 알아서 해주면은 0.412가 나오고요. 여기는 0.162 나오고 여기서는 1이 나오는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것도 QB도 계산을 안 했어도 돼요. 왜냐면은 물음 1이랑 관련성이 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물음 2번에서 구한 QB에서 물음 1에서 구한 QB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1이 나오고 얘에서 얘를 빼주면 1이 나오고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각 상황별로 다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그 풋콜 패러티를 보면은 이게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물음 2가 이거 자체가 물음 2고요. S 더하기 P 여기서 C를 빼주면은 물음 1을 뺀 거가 되겠죠. 이랬을 때 PVX만 남게 돼요. 근데 지금 행사가 X가 지금 순수 할인채 액면가 9,000원이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음 2에서 물음 1을 뺀다는 것 자체가 풋콜 패러티에서 채권만 남기고 다 이항을 시킨 게 돼요. 근데 어차피 채권이 지금 행사가랑 그 액면가가 같다 보니까 풋콜 패러티 그 한 단위에 대해서 채권 한 단위가 딱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물음 2에서 물음 1을 빼면 결론적으로 채권의 수량은 계속 1이 된다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채권도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그 1의 차이만을 가지고 답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게 이항 모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막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갑자기 팍 오르고 팍 뛰는 상황이니까 모든 물음에서 그러는데 저희가 T는 1에서 T는 0에서 T는 1로 이렇게 조정을 할 때 바로 0.18 단위를 더 사면 되는 거고 얘는 바로 0.72를 매도를 하고 채권도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0.2 252인가요? 252 단위를 바로 더 매도를 하고 여기서 0.588을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연속 모형에서는 어떠한 조정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시오가 아니라 그 1년 뒤의 상황에서의 포지션 및 수량을 제시하라고만 했어요. 왜냐면은 연속 모형에서는 이게 주가가 막 끊어진 1년 단위로 끊어지게 막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 과정을 사실상 제시할 수가 없는데 이항 모형에서는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0.18개를 더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징분 단위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답지를 쓸 때는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물음 3 넘어가는데 물음 3, 4는 이제 QS가 아니라 선물 선도의 계약수니까 제가 QF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선도랑 선물에 큰 차이가 있는데 선도랑
선물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선도는 일단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장외 파생이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대가 결제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원천 차단을 했죠. 신용 위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위험 중립 확률로 적정한 선도 가격도 뽑아낼 수가 있고, 선물은 그런 게 없죠.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거래소에서 파산이 날 확률이 있는데, 저희 CPA 시험에서는 보통 선물은 선도에서 이제 신용 리스크가 제거됐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 시험에서는. 근데 더 중요한 차이는, 선도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정산이 원칙이에요. 만기 정산. 선물은 일일 정산이 원칙이죠. 일일 정산이 원칙인데, 이항무형에서는 일일 정산을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1년 단위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일일 정산이 자동적으로 그 이항모형의 특성상 1년 정산으로 바뀌어요. 1년 정산.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를 안 써주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정산 시점을 매년 말에 이루어진다고 주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변동성을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델타 F라는 게 있어요. 델타 F는 이제 F의 민감도를 저희가 현물로 편미분한 거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정산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선도일 때의 델타랑 선물일 때의 델타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동차생 수준에서 다루지 않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담아봤어요. 이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왜 달라지는지 제가 차근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어서 차단을 먼저 하는데, 선물이나 선도나 풋콜 패러티가 성립을 하면 균형에서 이거니까 어차피 이거를 S로 미분한 이 델타 F라는 게 선물이든 선도든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선물이나 선도의 그 가격의 델타고요. 저희가 지금 가치를 복제를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해지를 하거나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복제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선도 가치의 델타를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다른 개념인 라운드 VF, 라운드 S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VF는 선도나 선물의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V라고 표현을 할게요. 헷갈리니까. 얘는 선도에서는 1이 되고요. 선물에서는 1 플러스 RF가 됩니다. 이항 모형에서는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선도 계약의 가치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선도 계약의 정산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땡겨주면은 그게 선도 계약의 가치가 되겠죠. 선도인 경우, 선물인 경우 나눠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선도의 가치를 구해주면은 저희가 F는 선도 가격이라고 세팅을 하고, K는 저희가 과거에 선도 계약을 체결한 그 거래 금액을,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래, 거래 가격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K라는 금액에 현재가 됐든 옛날에 선도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F-K, 그러니까 나중에 변할 수도 있는 선도 가격에서 예전에 계약을 체결한 선도 가격을 빼준 거를 현재 시점으로 땡겨주려면은
1 플러스 RF에 현재는 지금 그냥 저희가 일반화해서 일단 써볼게요. 얘를 T승을 해줘야겠죠? 만기가 이제 뭐 2년 뒤면은 2승을 해줘서 땡겨야겠죠?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선물은 이거를 일일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게 안 붙어요. 할인 인자가. 근데 이항 모형에서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주식이 1년 단위로만 변하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올해 말에 정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번은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가치를 현물로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냐잖아요.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F는 균형이 성립하니까 그 현선물 패러티에 의해서 S 1 플러스 RF의 T승이 되는데 K는 그대로 써주고 얘를 결국에 또다시 1 플러스 RF의 T승으로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S 마이너스 뒤에는 그냥 상수로 취급을 할게요. 이게 되니까 여기서는 선도의 델타가 1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대로 구해보면은 위에처럼 구해보면 얘는 t-1승의 상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델타 v가 1 플러스 rf의 t-1승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물음 3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선도는 어차피 이 민감도가 주식이랑 현물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0.72로 계속 0.72, 0.9, 0으로 물음 1, 2에서랑 똑같이 취급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QB를 좀 다르게 가져가겠죠. QB를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냐? 자, 아까 변동성 일치시켜줬으면 가치 일치를 시키라고 했죠. 근데 선도나 선물 같은 경우는 계약을 딱 체결한 시점, 그 시점에 대해서는 가치가 0이죠. 왜냐면은 어차피 F-K가 에서 딱 현재 시점에서 이걸 체결을 하면은 K가 어차피 현재 F0가 되기 때문에 F-F가 돼서 다시 이게 0이 돼요. 가치가 뭐 할인을 하든 말든 0이 되니까 그 보호풋에서의 그 가치를 모두 다 채권 매입에만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 구입액이 이 숫자가 그냥 채권 매입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채권 매입액은 1563원을 현재 B0 8163.27로 나눠주면 대략 1.294가 나오고요.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 경우에는 살짝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때는 계약 시점이 아니어서 선도 계약의 가치가 살짝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먼저 캐치를 해보고 갈게요. 일단 위에 거는 다 지워보고 봅시다. 저희가 처음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가치는 첫 시점에서의 선도 계약의 가치에다가 선도 계약 수를 곱한 거에다가 부채의 첫 가치에서 부채의 수량을 곱한 게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얘가 0이니까 결국에 1563원을 이 B0 곱하기 QB0로 다 조달을 한다고 충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옳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옳은 경우에는 이 VF0가 0이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0이 아니니까 제가 다른 숫자 프라임이라고 변했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VF1 곱하기 QF1 플러스 B1 곱하기 QB QB0 플러스 QB1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잠시만요. 식을 한번 말로 풀어볼게요. 간단해요. 간단한데 선도 계약을 저희가 아무튼 0.9개를 그 델타에 맞춰서 맺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QF0랑 QF1을 더했을 때 0.9가 되는 건 맞는데 얘네 앞에 딸린 이 곱해지는 계약의 가치는 달라요. 왜냐면은 계속 체결하고 있던 0.72에 대해서는 이 VF0가 달라져서 양수가 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체결한, 그러니까 주가 올랐다고 가정한 거예요. 0.18개에 대해서는 이게 또다시 이 시점에서 새로 이 계약을 체결한 거다 보니까 0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QF0랑 QF1에 나눠줬고,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산 채권 수량이랑 올해 더 산 채권 수량도 나눠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B1에는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총 수량이 곱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거 안 중요한데 제가 찜찜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무튼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얘로 12,171원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줘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걸 알려면은 일단 F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F가 선도 가격이 선물에도 해당되는데 가격은 어차피 같으니까 신용이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선도는 처음에 10,000원에 1.05를 두 번 여기다가 제곱한 11,025원이 되겠죠. 현선물 패러티에 의하면은 1년 뒤에는 이제 만기가 1년이 되니까 12,000원에 1.05를 곱해주고 7,000원에 1.05를 각각 곱해주는 게 현선물 패러티에 의한 선도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에는 주식이랑 베이시스 차이가 제거가 되면서 같아지겠죠. 균형에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주가가 일단 인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과정을 거쳤구나. 자, 제가 선도 계약을 처음에 뭐 어쨌든 0.72 계약을 맺었는데 VF0로 한번 보여볼게요. VF0의 프라임은 이 시점에서는 어때요? 1025 빼기 11,025 빼기 11,025니까 0이었잖아요. 근데 1년 뒤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1년 뒤에는 12,600원 빼기 처음에 맺은 가격 11,025원 해서 이게 언제 들어오나요? 이게 1년 뒤 만기 정산 때 들어오니까 1년 한번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5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주면은 1,500원이 돼요. 그래서 1,500원이 되기 때문에 1,500 곱하기 QF0를 해주면은 0.72겠죠? 얘가 1,080이 됩니다. 얘는 여전히 0이고요. 그러면은 현재 채권 가격에서 총 들고 있는 채권 수량이 12171원에서 1,080원을 뺀 11091이 돼줘야 된다고 놓고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11091을 B1으로 나눠주면은 사실 1.29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1.294가 되어 해보면은 그래서 선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 명목적인 거를 처음 시점에서 다 만기 시점에 정산이 되니까 그걸 다 세팅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QB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캐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따 4번 물음 4까지 풀고 그 표도 그려서 현금 흐름 표도 그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고 이제 선물에서는 이게 0.72가 아니에요. 이게 0.72가 아니에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에서는 그 라운드 VF를
파운드 S로 편미분 해주면 이게 1이 아니라 1 플러스 RF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남겨놔야 되는데 여기다 쓸게요. 델타 선물인 경우 VF가 1.05가 되거든요. 근데 1.05 곱하기 QF0가 처음에 델타가 0.72를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QF0를 구해보면은 0.6857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선물도 계약 시점에서는 어차피 가치가 0이니까 QB가 1.294가 되는 것까지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T는 1년도 상황에서의 QF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주면은 제가 아까 기억 안 나면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아까 푼 거에 의하면은 1RF-T-1승이 이 선물 가치의 델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즉 현재 시점에서는 T가 2니까 이게 1 플러스 RF가 됐지만 1년이 지나면 T가 1이 돼서 어차피 1 플러스 RF가 아니라 1 플러스 RF의 0승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다시 얘랑 얘를 일치시켜주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수는 어차피 증분으로 따지면 0.2143개를 더 매입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294가 아니겠죠. 왜냐면은 정산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정산액만큼 여윳돈을 저희가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그걸로 무위험처리 매입을 해야 돼요. 주가가 오른 경우에 정산액이 들어오고 주가가 떨어진 경우 정산 손실이 나는데 저희가 그걸 고려를 해서 그 채권 수량을 또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보면은 일단 여기도 0일 테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어차피 정산액으로 하는 거는 이따 현금 흐름을 보면서 할 거고, 또 다시 제가 말한 가치를 일치시키자, 그걸로 일단 돌아와 볼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쉬워요. 가치를 일치시키는 대로 돌아와 보면은,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되죠. 정산이 되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VF0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정산이 돼서 이게 없어지고 0.9단위 있죠. 0.9단위 모두에 대해서 새로운 VF1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뭔 소리냐면은 저희가 아까 정산이 선도 같은 거 보면은 이게 1년 뒤에 정산이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서 1.05분의 1로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같이 세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금액이 일단 정산이 되면요, 이 선도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스케일하는 상수가 11,025원에서 12,600원으로 다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다시 F-12,600원으로 그 K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F에서 다시 1년 뒤로 보면은 어차피 F도 계약 시점에서 12,600원이 될 거니까 또다시 VF는 0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쪽 선물 쪽 계약의 가치가 다시 0이 되면서 저희가 12,171원을 부채로 다 충당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 생겨, 선물에서는. 그래서 12,171원을 B1으로 나눠주면 총 수량은 얼마가 1.42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 이제 설명을 좀 못했는데 아무튼 그 선물은 정산이 된 시점에서 다시 가치가 0으로 세팅이 되고
보호풋을 모두 다 그 부채로 메꿔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어차피 얘는 어차피 다시 0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8,571원을 그 부채로만, 아니 그 무위험채로만 충당을 다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눠보면은 1이 나오죠. 1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대충 그 델타만 맞추고 나머지 부채로 같이 맞추면 되는 게 맞는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분들은 이 현금의 흐름표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물음 3 봅시다. 선도 쓰는 경우에서 주가가 1년 뒤에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주가가 2년 뒤에 10,000원에서 12,000원이 된 경우만 세팅을 해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일단 T는 0에서 0.72개의 선도 계약을 맺었어요. 이때 드는 돈이 없죠? 거래비용 없으니까 없고, T는 1에서도 만기정산 없으니까 없고요. T는 2에서만 T는 1에서 중간정산 없으니까 현관은 0이고 만기정산만 되니까 T는 2에서 0.72개, 이때의 주가 S2, F2라고 써도 되는데 어차피 베이스 차이 없어지면 S2니까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294B0를 매입하고 조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첫 시점에서 1,563원만 나가고, 이때 없고 이때 만기에 1.05에 제곱해주면은 1,646원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 계약서를 0.9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T는 1 시점에서 저희가 0.18 계약을 더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단 해당이 없고, 이때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맺을 때 돈 안 들죠? 그럼 0이 되고, 여기서 0.18에 S2에 여기서는 얼마로 맺었죠? 저희가 주가가 올랐을 때 선도 가격이 이때는 12,6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1,025원이 아닌 12,600원을 빼준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해주면 0.9 S2 플러스 1,440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S2가 주가가 오르면은 14,400원이 되고 주가가 내리면은 8,400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 넣어본 다음에 한번 그 만기 시점에서의 그 보호풋 가치랑 비교해보세요. 딱 맞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한 경우, 1년 뒤에 주가가 하락한 경우도 한번 봐줘야겠죠. 자, 처음에는 어차피 똑같아요. 처음엔 똑같고, 처음에 그 부채, 무위험채 매입량도 똑같죠. 자, 똑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그 선도 계약수를 0으로 맞춰줬어요. 그러면은 선도 1 시점에서 T는 1에서 선도 계약 0.72개를 매도를 한 거겠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이 선도에서는 이 계약을 그 반대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약, 그러니까 0.72를 매입을 하고 또 1년 뒤에 또 매도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취소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얘랑 살짝 별개의 거래 개념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지 같은 거 쓸 때도 사실 제가 아까 이거 그냥 통으로 썼잖아요. F0 0.72, 0.9, 0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이항 모형에서 그 조정 내역을 보여줄 수 있으면 여기서 사실 0.12개 1년 뒤에 0.12개의 선도 계약을 더 맺는다랑 여기 시점에서 0.72개의 선도 계약을 매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긴 해요.
아무튼 여기서 마이너스 0.72가 되는데 이때는 S2 마이너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선도 가격이 보면은 7,350원이에요. 그래서 7350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항상 9,000원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S 더하기 P의 그 제일 마지막 그 밑에 두 개를 보면은 두 경우 모두 9,000원이 돼서 이게 복제가 됐구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보면은 선물은 4칸이 돼요. 왜냐면은 선물은 그 계약수 조정 말고도 저희가 그 중간정산액으로 채권을 더 사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설명은 좀 생략하면서 할게요. 아까 다 했으니까. 주가가 오른 경우 먼저 가정을 할게요. 1년 뒤에. 그러면은 여기는 제가 아까는 11025라고 썼는데 중간정산을 하면은 그 중간정산된 금액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했죠. 그래서 12,600원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여기는 0.2143 똑같은 금액을 갖고 1.294 B0에 대해서는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른 경우에 그 채권 수량이 1.42가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T는 1에서 이거 선물 계약 0.2143개 더 추가해서 0.9 맞추듯이 0.126개의 부채를 더 사서 부채 총액을 1.42로 맞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해당 없고 여기도 해당 없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1,080원이 나가는데 이 1,080원이 뭐로 메꾼 거죠? 중간정산으로 메꾼 거죠. 중간정산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중간정산 얼마 발생했을까요? 자,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11,025원으로 했는데 1년 뒤에 선물 가격이 12,600원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 0.6857개를 저희가 즉시 수령을 하니까 얘를 구하면은 1,080이 딱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얘를 구하고 얘가 이렇게 산출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중간정산이 있으니까 얘를 부채를 사면서 이 0.126개라는 숫자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를 또 구해보면은 아까 선도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는 매도를 다 해버리죠. 자, 여기 어차피 여기가 어차피 0이 되는 거는 당연하죠. 업데이트 되는데 수량이 어차피 0이 되니까 이거 0 되는데 일단 여기 중간정산에 한번 구해볼게요. 중간정산에게 이거 구해주면은 자, 처음에 저희가 11,025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때 선물 가격이 1,350원으로 떨어져요. 여기다가 계약수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52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걸로 이제 우위험체를 사는 게 아니라 차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방금 흐름이 이렇게 산출이 되고 9,000원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다 저희가 현금 흐름표도 구했죠. 보면은 저희가 현금 흐름표에 다른 걸 보면은 얘를 다 복제를 했어요. 얘를 다 복제를 해놓은 거를 증명까지 했는데 자, 초기에 1,563원이 들었나요? 다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그 보호풋의 가치인 1,563원에 다 구성을 한 거를 체킹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항 모형에서 저희가 이건 다 구해줬고요.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은 자, 첫 번째 델타를 맞추자. 두 번째 가치를 맞추자. 이걸로 하면은 다 어려운 문제도
쉽게 복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볼 체크 포인트는 보호풋에서 콜옵션 복제한 거에서 그 채권 수량을 빼면은 당연히 1이 되겠구나까지 봐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를 조정을 안 해주거나 균형 하에서는 부채 조정을 안 해주거나 확인해 줄 수가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산, 여기서는 1년 정산이죠. 1년 정산 때문에 QB가 달라지거나, 그리고 또 다시 이게 현 시점에서 얘도 사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VF가 1이 아닌 거를 주의를 해줘야겠구나. 이것까지만 가져가 주시면은 이제 좀 기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한 3분, 5분 내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문제는 이제 연속 모형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